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9명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거라고 답합니다. 정부 말 잘 듣고 집 한 채 사서 오래 버티면 국가가 상을 줄 거라는 믿음,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한 달 뒤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7월 세제 개편안의 본질을 뜯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오래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유연하게 하지 못한 1주택자야말로 가장 정밀하게 타격하는 세금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진짜 속내는 보유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 올라온 실제 법안의 숫자들을 가지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로부터 오래 버티면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든든한 황금 할인 쿠폰을 받고 있습니다. 세법 용어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 달 뒤 이 할인 쿠폰을 통째로 찢어버리겠다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확정되면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을 국가에 기부해야 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질 잔인한 계산 공식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나중에 2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전에 10억 원에 사서 양도차익이 10억 원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세법대로라면 내가 이 집을 10년 보유하고 10년 동안 정 붙이고 살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적용받습니다. 세금 계산 베이스가 엄청나게 깎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1,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자산 방어입니다. 오래 버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뀔 개정안은 이 비율 할인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신 뭘 주느냐? 1인당 평생 누적 2억 원 소득 공제라는 아주 그럴싸한 정액 바우처를 던져줍니다. 언뜻 들으면 2억 원이나 그냥 깎아준다니 좋은 것 같죠?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비율로 깎아주던 걸 정액으로 바꾸는 순간 자산 가격 상승률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독사가로 변합니다.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똑같이 양도차익이 10억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개정안대로 평생 바우처 2억 원을 빼줍니다. 그럼 남은 8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최종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억 3천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기존에 1,400만 원만 내면 되던 세금이 2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세 부담이 1600, 금액으로는 2억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앉은 자리에서 빼앗기는 꼴입니다. 고가 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분을 세금으로 전부 환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국가에 기부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점은 이 평생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략을 쓰며 상급지로 갈아타려던 중산층 자산가들에게 더 잔인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집에서 이 쿠폰을 다 써버리면 다음 집을 팔 때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택에서 평생 2억 원짜리 쿠폰을 얼떨결에 다 써버린 분들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할 때 시작됩니다. 자산 형성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기 위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자산을 키워가던 연쇄 매매족들이 이번 개편안의 가장 가혹한 희생양이 될 겁니다. 단 한 번의 매매로 평생의 세금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팔면서 양도차익 5억 원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국가가 준 평생 한도 2억 원을 알뜰하게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서 몇 년을 살다가 그 두 번째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다시 10억 원 발생했습니다. 현재 체제라면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서 또다시 80% 할인을 받아 1,400만 원만 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첫 번째 집을 팔 때 평생 한도 2억 원을 바닥까지 긁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제액이 정확히 0원입니다. 공제 혜택이 아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10억 원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 아무런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최고 세율 구간의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은 기존 1,400만 원에서 약 3억 8천만 원으로 폭증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옮겼을 뿐인데 단지 두 번째 매매라는 이유로 무려 3억 6천만 원이 넘는 생돈을 세금으로 날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산층이 자산을 키워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사다리를 세법이 통째로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시장의 유연한 주거 이동을 완벽하게 제약하고 국민들을 한 곳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잔인한 결과입니다. 정말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무서운 연쇄 효과를 반드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택시장에 불어닥칠 이 대격변을 모르면 열심히 벌고도 거짓골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가진 분들만 잠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토지 혹은 재개발 입주권을 단 하나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과세를 넘어 사실상 재산 몰수 수준의 철퇴를 내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대체 상가와 토지에는 어떤 충격적인 숫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택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던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그야말로 날벼락이 될 겁니다. 이번 개편안의 칼날은 주택시장 담벼락을 넘어 상가, 빌딩, 토지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까지 사정없이 겨누고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작은 상가 하나 마련하셨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 비주택 자산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 제로, 즉 0%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법은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가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을 오래 들고 있으면 매년 2%씩 깎아줬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산의 명목 가치가 뛰는 거니까 그 억울한 상승분은 세금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취지였죠. 그래서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기본 방패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30%짜리 방패를 단칼에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공제율을 정확히 0%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 하나를 사서 15년 동안 정성껏 관리해 온 은퇴자의 매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건물 가격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5억 원 남았다고 가정해보죠. 현행 세법대로라면 30% 공제를 적용받아 약 1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제율이 0%가 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약 1억 7,5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6,500만 원이 넘는 생돈을 국가에 더 바쳐야 합니다. 세 부담만 무려 60% 이상 급증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과세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부상의 숫자만 불어난 자산을 실질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통째로 빼앗아가겠다는 징벌적 철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완전히 얼어붙고 유동성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왜 이토록 거칠고 잔인하게 비주택 자산까지 옥죄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오직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자산은 전부 털어내겠다는 무서운 통제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주택으로 다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 집에 잠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가 설계한 깐깐한 거주 의무의 덫을 피해가기 위해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돈만 던져놓고 득을 보려는 투자자는 전부 퇴출하고 뼈를 묻고 살아가는 실거주자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의지가 가장 정밀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거주기간 산정의 일원화 정책입니다. 그동안 많은 1주택자분들이 나는 갭 투자자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뿐이다라며 안심하셨을 텐데 이제 그 아니란 생각은 수억 원짜리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세법에서 보유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퇴출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의 속사를 보면 두 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집을 명의로 들고 있으면 40%를 깎아주고 실제로 들어가 살면 또 40%를 채워주는 합산 구조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주던 배점 40%를 단칼에 전면 폐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만 매년 8%씩 최대 80%를 채우라고 법을 바꿉니다. 보유만 한 기간은 단 1%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선언입니다. 이 공식이 바뀌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똑같이 양도차익 10억 원짜리 집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보유했지만 실거주는 2년밖에 못한 집주인의 경우 기존에는 48% 공제를 받아 세금이 약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적용하면 공제율이 16%로 뚝 떨어집니다. 방패가 얇아진 대가는 참혹합니다. 최종 양도세는 약 2억 8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실거주 기간을 못 채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1주택 갭 투자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묶어 시장에서 멸종시키겠다는 강한 압박입니다. 4명의 집이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가혹한 기준을 비껴가지 못하면 평생 일군 자산의 허리가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죠. 정부가 도저히 살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퇴로를 열어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외 조항의 문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높은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추징 세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부가 마련했다는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퇴로 언뜻 들으면 참 고맙고 다행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질병으로 요양을 가거나 자녀 취약 때문에 혹은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형편으로 내 집에 못 살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법이 말하는 눈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이해외 조항의 깐깐한 문턱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이건 퇴로가 아니라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덫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질병 요양의 기준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의사 진단서 한 장 끊어온다고 믿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상 세법에서 인정하는 요양은 최소 1년 이상의 치료와 상시 요양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실제 그 병원 근처로 2주의 치료비를 지출한 상세 내역, 약국 영수증, 심지어 일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지 데이터까지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내 사생활의 모든 동선을 샅샅이 뒤져서 너 진짜 아파서 못 산 거 맞네라고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완벽한 서류 체계를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촘촘한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거주로 인정받았던 기간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과표 구간이 전면 재조정됩니다. 수억 원의 양도세가 한꺼번에 추징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매년 복리로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게 됩니다. 현재 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 8%가 넘습니다.
소명 한번 잘못했다가 몇 년치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산의 뼈대까지 갉아먹는 비극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소름 돋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수준의 실거주 소명이 대한민국 모든 1주택자의 일상이 될 것이고 내 집을 두고도 서류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전전긍긍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나 내는 거니까 그냥 안 팔고 버티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미안하지만 정부는 당신이 집을 쥐고만 있어도 매년 숨통을 조여올 가장 잔인한 덫을 이미 완성해 두었습니다. 전 정권 시절 우리를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세금 악몽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매년 내야 하는 고정 비용이 대체 몇 배나 폭등하게 될지 다음 장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팔지 않고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 안전할 거라는 생각 아주 순진한 착각입니다. 정부는 집을 쥐고만 있어도 매달 피 같은 돈을 뜯어갈 종합부동산세 계책을 완벽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매년 날아오는 고지서의 숫자가 내 상상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공포를 이제 곧 직접 마주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쓰던 마법의 치트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 집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 계산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잡히더라도 정부가 60%라는 비율을 곱해서 6억 원으로 몸집을 줄여준 뒤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숨구멍을 열어둔 거죠. 하지만 개정안은 이 숨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비율을 100%로 강제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시가격 10억 원이 나오면 깎아주는 것 없이 그대로 1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때립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율을 단 1%도 올리지 않았는데도 계산하는 방식 하나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야 할 종부세가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집값이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만 2배가 되는 기적 같은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은퇴하고 소득도 없이 집 한 채 쥐고 계신 고령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매달 통장에서 피가 마르는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분들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다주택자들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부담 상한선마저 무력화되면서 매년 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올해 500만원 냈으니 내년엔 많이 나와야 600만원이겠지라는 안일한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내년에 곧바로 1,500만, 2천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무서운 폭탄입니다. 집을 팔아도 세금 폭탄, 쥐고 버텨도 매년 종부세 폭탄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이 촘촘한 세법의 감옥 안에서 우리 같은 중산층과 자산가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거칠고 촘촘하게 조여오더라도 언제나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미세한 틈새와 전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지금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개척해 나갈 핵심 전략들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산을 지키는 안전한 개척의 길, 부동산 개척단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